통일 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169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윤탱입니다. 네, 다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윤택님 진행자 딱 들어오고 나서 방송이 아주 활기차졌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조회수도 높아졌을 거예요. 그거 아직 이제 확인해봐야 돼요. 기자이기 때문에 사실만 이야기하죠. 그렇군요. 예리하신데요. 네.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또, 제가 계속 좀 하는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좀 또 준비해본 청천강에, 발전소 12개를 딱 완공했다. 이 기사입니다. 어떤 발전소죠, 그게? 네, 수력발전소인데, 이 청천강이라는 곳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청천강이 평양 위쪽일 텐데. 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사이에 있는 강 아닌가요? 네, 그런 것 같네요. 몰라서 물어보신 건가요? 아니요, 맞습니다. 하류가 거기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가 살수 대첩하는 유명한 그 살수입니다. 살수 대첩이 거기서 이루어졌네요. 네네네. 그래서 거의 중국의 그 무슨 나라 했죠? 청나라? 당나라? 당나라인 것 같아. 당나라, 그 전에 수나라인가? 수나라인가? 수나라인 것 같은데? 수나라, 살수. 아니죠. 너무 무식했네요. 수나라가 군대가 막 내려왔는데 그거를 고구려군이 막았다. 이게 살수대첩이라고 했잖아요. 을지문덕이죠? 을지문덕 장군. 연개성은 아니죠. 을지문덕. 을지문덕. 어떡해요. 큰일 났다, 우리. 네, 을지문덕 같습니다. 네, 을지문덕. 네. 역사에 문외한 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근데 살수대첩이 평양 바로 위에서 일어났네요. 그러게요. 깍깍하던 고구려가 무너질 뻔했어요. 아주 위험한 지경까지 왔고. 저는 압록강 수준인 줄 알았죠. 네, 위험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이제 12개 수력발전소가 완공이 된 건가요? 네네네. 근데 어떻게 강 하나에 12개를 그냥 줄줄이 그냥 탁 세워놓은 건가? 네, 신기하네. 이게 특히 하류 쪽에 이제 막 세운 것 같아요. 네. 12개를 줄줄이 세운 겁니다. 많이 세웠네. 신기하다. 네.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이제 희천 1호, 희천 2호, 이 희천 지역에서 세웠었어요. 원래 희천 1호, 희천 2호 이렇게 세웠는데 그 밑에도 어쨌든 여기가 물이 엄청 많고 수량이 엄청 풍부해요. 그래서 그 밑에도 다 세우자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10개 더 세운 겁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보통 수력발전소가 어떻게 세워지죠? 그냥 이제 댐 세우고, 네. 댐 지으면 거기 이제 물 가둬놓고, 물 흘려내려 보내면서. 그래서 전기. 하나 정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강이 크면 많이. 중간중간에 틈틈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강 작으면 그게 안 되는 거고. 네. 제가 문과여서 과학을. 청천강 길이가 217km인데요. 섬진강 길이 정도 됩니다. 네. 상당히 기네요. 네, 긴 길이죠. 네. 근데 막동강 이 정도는 아니에요. 한강 이 정도는 아니고. 섬진강도 아니고. 그렇게 큰 강은 아닌데. 네. 근데 여기에 12개나 만들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여기가 기본 희천시, 우리 영변 알죠? 영변에. 네, 영변. 영변 진달래꽃. 네. 맛있죠? 네. 거기랑 박천군, 개천시, 안주시 이런 데를 다 가로지르거나 경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청천강 지류가 300개래요. 네, 엄청 많은 거네. 네네네. 그래서 수량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네. 청천강 이미 이제 상부, 북부 지역에 있잖아요. 상류라고 하나요? 거기에는. 상류. 이미, 74만 6천 킬로와트. 그러니까 743 메가와트죠. 이 정도. 746 아니에요? 746 메가와트. 네. 네. 태천 발전소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기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 한국 수력 발전소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수력 말고 하나가 더 있던데, 수력 발전소는 어쨌든 강에 세워지는 건데, 그거 말고 물로 하는 게 따로 있는데, 어쨌든 수력 발전소가 총 28기가 있어요. 거기에서 총 생산하는 그 규모 있잖아요. 전력 규모가 총 602메가와트거든요. 그러니까는 한국 전체보다 더 많다는 거네요? 네네, 하나가. 태천 발전소 하나가. 그 태천 발전소 지을 때 엄청 막 유명했습니다. 북한에서. 네. 이 전력의 양이 정말 엄청난 거네요. 지금 상황이. 네. 근데 그거 말고 12개 더 세운 거죠, 지금. 그 수력발전소 이거는 참고로 이제 아까
물로 하는 게 하나 더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양수발전소. 아, 맞아. 양수발전소. 네.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전기를 낮에 많이 쓰고 저녁에는 많이 안 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물을 계속해서 흘려내려 보내면서 계속 발전을 해봐야 밤에는 어차피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열심히 발전해서 보내주고 밤에 그거를 물을 다시 채우는 거예요. 전기를 돌려가 전기 모터로 물을 다시 채워요? 저수지에 물을 채우고 그걸로 다시 물을 흘려내려면서 또 전기를 만들고 그게 양수발전소예요? 네. 그게 더 효율적인 방식인가요? 뭐 아마 이제 그런 게 있겠죠. 전기를 많이 안 쓸 때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는 수력발전소보다 양수발전소가 더 많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력발전소는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도 28개하고 맞먹는 규모니까 태천발전소가 엄청 크긴 큰 거네요, 이게. 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청천강 계단식 이 발전소가, 그게 이제 2013년에 시작됐어요. 1월 31일에. 그 전에 희천 1호, 2호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3호부터를 2013년부터 만들어서 한 2년 만에 다 만든 겁니다, 지금. 한 2년. 그럼 나머지 9개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네, 아니죠. 그러니까 10개를 더 만든 거죠. 10개를? 네네. 3년 만에 10개, 발전소 10개를 만든다? 네네. 엄청 빠르네. 네. 그래서 이게 2014년, 15년, 북한의 신년사 아시죠? 신년사. 북한에서 네네. 1년 방향 제시하는 거기에 계속 등장이 됐습니다. 청천강 계단식 발전소 계속 지어야 된다. 계속 지어야 된다. 주력했네요. 그쪽의 사업을. 네, 되게 주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 창건일이 이번에 10월 10일이 있었잖아요. 네. 이때 전에 반드시 완공하자 이렇게 제안이 신년사에 들어가 있었는데 실제로 당 창건 그 70주년 앞두고 한 9월 24일, 9월 중순 정도에 희천 11호, 12호 그러니까 마지막 발전소죠. 그거 발전기 시험 가동이 성공했다 이런 보도가 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어느 정도 완공돼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니까는 시험 이제 준공식을 개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목표는 10월 10일 전에 준공식을 하는 게 딱 목표였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이제 날짜는 못 맞췄네요. 네,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잘 모르겠으니까 발전 용량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이게 얼마나 효과가 큰가 뭐 이런 거. 그냥 크다 정도밖에 모르겠네요. 네네네. 지금까지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그 태천 발전소가 뭐 700 정도라고 했잖아요. 메가와트.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600 메가와트 수력 발전소만 해도 이렇게 했는데 희천 총 이제 발전소 1부터 12까지 그러니까 청천강 계단식 발전소 다 포함해 가지고 총 12개가 합쳐 가지고 420 메가와트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태천이 740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420이니까 태천보다 적은 거죠. 12개 다 합쳐도. 그러네요. 네. 와, 그럼 태천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란 건가? 태천이 이제 모르겠네요. 태천 발전소가 이게 2개짜리예요. 아, 네. 태천 발전소는 2개짜리인데 이 2개 746. 네. 12개 합친 거보다 더 큰 거면 이 뒤에 만든 발전소들이 좀 작은 발전소인가? 네. 그래서 여러 개 이렇게 했나 보다. 네. 한국에 있는 발전소하고 좀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네, 한국에서 가장 크다는 발전소가 청평 발전소더라고요. 수력 발전소. 네. 청평 발전소인데 여기가 4기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4개로. 근데 총 140 메가와트예요. 4개 합쳐서. 그래서 이제 거긴 12개가 420 메가와트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제일 큰 게 청평 발전소인데 여기 한 3배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도 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모르겠죠, 잘. 얼마나 많은 가정집에 전기가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걸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한국에서 보도할 때 막 이게 다 평양으로 막 송전된다 이렇게 떴더라고요. 다 평양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심지어 백두산 거기도 평양용이다 그랬어요. 백두산에서 평양까지 전기를 보낸다고요? 네, 그러니까 뭐 엄청난 기술 발전 아니에요? 아니 약간 그런 느낌이죠. 뭔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기가 가다 보면 손실액이 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걸 각오하고도 막 그렇게 평양까지. 그러니까 평양에 특권증이 사는데 그 특권증들의 뭐 전기를 위해서 보내주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을 주려고 평양에 송전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데. 북한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기본적으로 그 근처에 있는 인근의 지역에 전기를 담보하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네네. 그게 뭐 효율적이기도 하고. 네네네. 그렇게 해서, 근데 사실은 북한에서 이제 한 개 가정집이 전기 얼마나 쓰는지 이거는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한국이 얼마나 쓰는지를 확인했어요. 한국이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이,
1278kW C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국제에너지 기구 기준입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이 정도인데요. 2012년 1년 동안 기준이요. 1278kWc인데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한 180만 명의 전력 소비를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양이더라고요. 이 청천강 발전소가? 네네네. 네.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태천까지 다 합치면은, 네. 훨씬 더 많겠네요. 네. 태천이 그쵸. 더 많으니까 300만 이상을. 300만 이상이네.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영변군이 11만 명 정도 되고 박천이 9만 8천이니까 한 10만 정도 되고 개천시가 많이 살아요. 32만. 안주시 24만. 희천시가 16만 8천. 문덕군이 15만 7천. 뭐 어쩌고 해서 다 합쳐도 100만 정도 되거든요. 많이 해봤자 그 근처에 다 포함하면은. 그래서 기본 100 일대에 가정용 전기만 쓴다고 하면 다 담보가 되는 거죠. 네, 그렇네요. 그 일대에 있는 그런 거고 만약에 이제 가정용, 산업용, 공공, 상업용, 공장용까지 다 포함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냐면은 이게 그런 거 다 포함하면은 한국이 9,628kWh예요. 그러니까는 가정에서만 쓰는 걸로 하면은 1,000 정도인데 그 공업용 다 포함하면은 1인당으로 계산해봤을 때 9,000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산업용 전기가 훨씬 많이 네, 훨씬 많이. 거죠. 그리고 네,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걸로 계산해 보니까 한 안주시 정도 이제 한 24만. 네, 안주시 정도의 도시 전체 전력을 다 책임질 수 있다. 공업용. 그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한 시 정도의 이제 전반 공장 뭐 이런 걸 다 책임질 수 있는 정도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자, 아무튼 제일 놀란 건 3년 만인가? 2년 만인가요? 2013년에 착공을 했다는 거죠. 2013년 2월부터 시작했다고 2월. 보면 되면은 그러니까 거의 한 3년 정도 안 걸려서 3년 동안 안 걸려서 네. 발전소 10개를 후다닥 만들었다. 네, 거기다 백두산도 만들었잖아요. 네. 네. 아우, 북한이 뭐 발전소를 그냥 네, 올해 뭐 발전소의 날인가요? 발전소의 해? 뭐 이런 건가? 대세가 발전소. 네. 북한에서 이런 발전소를 꾸준히 만들어내면서 주민들에게 주민들 생활에 유리하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평양으로 가진 않죠, 이게. 네, 뭐 갈 수도 있는데 뭐 굳이 그까지 갈까 싶네요. 네. 평양 기본 좀 담보되는 상황인 것 같던데. 네, 요즘 이제 그 북한 방문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저녁에도 평양의 조명도 되게 밝고 옛날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 이런 거 다 뭐 이용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뭐 몇 층짜리죠? 한 40층 뭐 50층 뭐 이런 60층짜리 아파트들 많은데. 진짜 그렇게 높은 아파트가 많다고요? 네. 그런 아파트들 많이 지어졌잖아요. 그렇죠. 강변 따라서 그냥 네, 쭉 세웠는데 뭐 거기 뭐 사는 사람들 그 전기 안 들어오면 못 살죠. 등산. 그래서 튼튼한 거구나. 그런 게 이제 사실 북한이 고층 아파트를 계속 짓는 이유가 전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짓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네. 그 자신감이 이 발전소에서 좀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오늘까지 오늘 조사한 건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네,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팟캐스트 많이 들으시나요? 그럼요. 구독하는 방송만 10개 정도 됩니다. 와. 근데 그 중에 북한 소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방송이 몇 개나 되나요? 찾아보니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이죠. 어쨌든 통일을 좀 하려면 그 상대방이 북한을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팟캐스트가 하나밖에 없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그래서 스케치북을 꼭 들어야 하는 겁니다. 네. 통일을 꿈꾸는 국내 유일 북한 소식 전문 팟캐스트 스케치북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